지하철 2호선에서 내린 철수는 잠시 멈춰 섰어요. 강남구 한복판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후,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벌써 몇 번째 망설임인지 몰라요. 철수는 낡은 재킷의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10년도 넘게 입은 재킷이었죠. 소매 끝이 조금 해져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괜찮은 옷이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음속에서 계속 망설임이 일었어요. 하지만 이미 참석한다고 했으니까요. 호텔 앞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벤츠, BMW, 아우디. 번쩍번쩍 빛나는 고급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역시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은 지하철로 왔는데 말이에요. 순간 마음이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호텔 정문 앞에서 철수는 다시 멈춰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로비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들어가자. 스스로에게 용기를 내며 문을 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철수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느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웅장한 샹들리에,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 모든 게 자신과는 다른 세상 같았어요. 철수는 무의식 중에 어깨를 움츠였어요. 발걸음도 조심스러워졌죠. 실례합니다. 동창회 접수처가 어디인가요? 안내 직원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3층 로얄홀입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지만 철수는 왠지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철수는 계속 주변을 의식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거든요. 5고등학교 74년 졸업생 동창회. 큰 현수막이 보였어요. 접수처 앞에 도착했을 때 철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접수를 담당하는 동창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김철수입니다. 아, 네. 잠깐만요. 명단을 확인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여기 명찰이세요. 명찰을 받을 때 철수는 상대방의 표정을 봤어요. 미묘한 실망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갔거든요. 연회장 입구에 서자 철수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들어가야지. 자신을 다독이며 문을 열었어요. 연회장 안은 정말 화려했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원탁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잘 차려입은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철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모든 게 너무 화려하고 고급스러웠거든요. 자신만 이상하게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철수야.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어요. 철수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동창은 금세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했죠. 철수는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지나가는 동창들이 철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죠. 아무도 다가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기 앉을까? 구석 쪽 테이블을 발견했어요. 비교적 한적한 곳이었죠. 의자를 빼고 앉으며 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테이블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역시 나만 이상한 건가? 철수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학창 시절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모두 비슷했거든요. 교복을 입고 똑같은 책가방을 메고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사람들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구나 싶었어요. 철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들었어요. 목이 말라 있었거든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하,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계약 성사되어서 올해 매출이 50억 넘었어. 대박이네. 성공담을 나누는 소리였어요. 철수는 괜히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자신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나는 뭘 자랑할 게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때 한 동창이 철수 쪽으로 걸어왔어요. 철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반가운 척 다가왔지만 그 표정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어요. 응, 안녕. 철수가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잘 지냈어? 뭐 하고 살아? 질문이 나왔지만 그 동창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철수가 대답했지만 상대방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아, 그래? 나는 요즘 사업이 좀 잘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더니 금세 다른 사람에게로 갔어요. 철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역시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당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주변에서는 계속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애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새로 산 집이 30평형인데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이 모든 대화가 자랑거리로 가득했어요. 철수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철수는 조용히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여유롭고 당당해 보였어요. 옷차림도 말투도 몸짓도 모든 게 달랐죠. 시간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학창 시절에는 정말 모두 평등했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 정도의 차이였는데 지금은 아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철수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재킷을 만졌어요. 낡고 해진 부분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집에 갈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미 와버린 걸 어떡해요. 너무 일찍 가면 더 이상할 것 같았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또 다른 대화가 들려왔어요. 철수 얘기해봐. 쟤 지금 뭐 하고 사는지 아는 사람 있어. 철수의 귀가 번쩍 열렸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별로 연락 안 하잖아. 그러게 예전에도 별로 튀는 애는 아니었잖아. 지금도 그런가 보네. 뒷담화였어요. 철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모른 척했지만 귀는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구나. 좀 안타깝네. 그래도 왔으니까 인사는 해줘야지. 철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뻔히 알 수 있었거든요. 나가고 싶다. 마음 한구석에서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하지만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철수는 물잔을 다시 들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웃음소리도 대화 소리도 모든 게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철수는 학창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즐거웠거든요. 함께 뛰어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꿈을 꾸던 시절. 모두가 순수하고 평등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웨이터가 와서 물잔에 물을 채워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철수가 조용히 인사했어요. 웨이터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적어도 웨이터는 자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철수는 시계를 봤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나.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찍 나갈 수도 없고, 철수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로 했어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게 최선인 것 같았거든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화기애애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철수만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자문자답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특별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철수는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길고 긴 동창회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동창회장인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어요. 멋진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까지. 여전히 리더 같은 모습이었죠. 우선 바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철수도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왠지 소외감이 들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성공한 동창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준호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어요. 먼저 현재 대기업 임원으로 계신 민수 형. 민수가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어요. 와, 민수야. 대박이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민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다음은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영호 형. 또다시 박수가 쏟아졌어요. 영호도 당당하게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그리고 건설회사 사장님이신 태준이. 철수는 조용히 박수만 쳤어요. 하나하나 소개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더욱 쓸쓸해졌어요. 자신의 이름은 왜 불리지 않을까요? 물론 특별히 성공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같은 동창인데 이분들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준호가 마무리했어요. 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자랑스러운 동창들. 그 안에 자신은 없었어요. 소개가 끝나고 자유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철수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동창이 다가왔어요. 철수야. 돌아보니 상민이었어요. 아, 상민아. 오랜만이야. 철수가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상민은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잘 지냈어? 요즘 뭐 하고 살아? 질문이 나왔지만 상민의 표정에는 진짜 궁금함보다는 형식적인 관심만 보였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평범하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데? 상민이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해. 철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 상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동정하는 듯한, 아니면 실망한 듯한. 그래, 뭐. 다들 힘들게 사니까. 상민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철수는 느꼈어요. 상민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요. 나는 요즘 사업이 좀 잘 되어서. 상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부동산 투자로 꽤 재미를 봤거든. 강남에 오피스텔도 몇 개 있고. 자랑이 계속됐어요. 철수는 듣고만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너도 투자 같은 거 해봐. 요즘 세상에 월급만 받아서는. 상민이 조언하는 척했지만 그 말투에는 우월감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 고마워. 철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아, 저기 민수가 있네. 잠깐 인사하고 올게. 상민이 갑자기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철수야,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철수는 알 수 있었어요. 상민이 떠나고 철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역시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친했는데 철수는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요즘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이 대박이야. 어떤 사람인데, 대기업 부장인데, 인맥이 정말 좋아. 우리도 골프 배워야겠네. 골프 이야기였어요. 철수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골프채 하나 값이 철수의 한 달 생활비보다 비쌀 테니까요. 아들이 의대에 합격해서 너무 기뻐. 대단하네. 몇 번 만에 재수해서 들어갔어. 그래도 의대는 의대지. 자녀 자랑도 이어졌어요. 철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에게는 그런 자랑거리가 없었거든요. 그때 또 다른 동창이 다가왔어요. 철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성우였어요. 성우야. 철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성우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많이 변했네. 살 좀 빠진 것 같고. 성우가 철수를 자세히 봤어요.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철수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요즘 뭐 해? 결혼은 했어. 성우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아니, 아직 혼자야.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성우의 표정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그렇구나. 그럼 무슨 일 하며 지내고 있어? 성우가 또 물었어요.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해. 철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성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힘들겠네.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동정하는 말투였어요. 철수는 그 말투가 더 상처가 되었어요. 나는 다행히 공무원이었어서 연금이 나와서 안정적이거든. 성우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철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저기 영호가 있네. 잠깐 인사하고 올게. 성우도 금세 자리를 떠났어요. 철수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모든 동창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관심이 없는 거겠죠. 철수는 화장실에 가기로 했어요. 잠깐이라도 이 답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화장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철수 말이야. 좀 안타깝지 않아? 철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러게 옛날에도 별로 튀는 애는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더 그런 것 같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철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직도 혼자 사는 것 같던데. 그런 것 같아. 직장도 불안정한 것 같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저러면 어떡하려나. 철수는 화장실 문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옷차림 봐. 10년 전 옷을 입고 온 것 같아. 그러게 좀 민망하더라. 그래도 동창이니까 인사는 해줘야지. 철수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들어가지 말고 좀 기다리자. 철수는 돌아서서 복도 끝으로 갔어요. 화장실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동창들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철수는 그들이 지나간 후에야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선 철수는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어요. 낡은 재킷, 해진 바지, 오래된 구두. 정말 민망하구나. 철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차라리 오지 말 걸 그랬나 싶었어요. 이렇게 창피당할 줄 알았다면. 철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전히 시끌벅적했어요. 모든 동창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철수만 빼고 말이에요. 자리에 앉으니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계속 성공담이 이어졌어요. 새로 산 집이 강남인데 차도 바꿨어. 외제차로.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모든 이야기가 철수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철수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웨이터들이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다른 테이블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혼자 조용히 먹었어요. 맛있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음식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하하, 정말 재미있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즐거운 대화가 계속됐어요.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외로워졌어요. 자신만 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제외된 것 같았어요.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으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철수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긴 밤이 될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철수는 혼자 앉아서 조용히 음식을 입에 넣었어요. 다른 테이블들에서는 활발한 대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요즘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지난주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우리 회사 올해 실적이 모든 대화가 철수에게는 먼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철수는 포크질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테이블이 웃음꽃으로 가득했어요. 자신이 앉은 테이블만 빼고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더욱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하하, 정말.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고객한테 당당하게 말했지. 이 정도 가격으론 안 된다고. 대박.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 성사. 성공담이었어요. 철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에게는 그런 성공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매일매일이 그냥 버텨내는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부럽다.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철수는 다시 음식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변 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왔어요. 우리끼리 모임 좀 자주 가져야겠어. 좋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골프도 같이 치고 말이야. 그래. 우리만의 모임을. 철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만의 모임이라는 말에서 자신이 제외되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무도 철수에게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철수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시간을 확인했어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일찍 가면 더 이상할 것 같았어요. 철수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운동장. 그때는 모두 함께 뛰어놀았었죠.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경제적인 차이 같은 건 별로 없었어요. 모두 비슷한 교복을 입고 비슷한 용돈을 받았거든요. 그때가 좋았는데 철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이 흘러 모든 게 달라졌어요.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인생이라는 게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던 기억도 떠올랐어요. 시험 기간이면 서로 노트도 빌려주고 모르는 문제는 같이 풀어보고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어요.
성적이 좋고 나쁨 정도의 차이뿐이었죠. 지금처럼 아예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취업은 어디로 할 거야? 그런 고민들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 선택들이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은 것 같았어요. 철수는 자신의 선택들을 되돌아봤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운이 나빴던 걸까요?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때 와인 건배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자, 모두 잔을 들어주세요. 준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철수도 어색하게 와인잔을 들었어요. 우리의 우정을 위해 건배. 건배.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철수도 따라서 건배라고 외쳤지만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과 잔을 부딪힐 상대도 없었어요. 철수는 혼자 잔을 들고 마셨어요. 쓸쓸한 기분이었어요. 건배가 끝나고 다시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아무도 철수 테이블로는 오지 않았어요. 철수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건강이 최고야. 스스로를 위로해 봤어요. 돈이 많고 성공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자신은 적어도 건강하니까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위로도 잠깐이었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화려한 이야기들이 계속 귀에 들어왔거든요. 명함 하나 드릴게요. 옆 테이블에서 명함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머니를 만져봤어요. 자신에게는 건네줄 명함이 없었어요. 변변한 직장도 없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명함이라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명함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명함 하나가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또 들었어요. 입이 자꾸 말라갔어요.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답답함 때문인지. 그때 한 동창이 철수 근처로 왔어요. 혹시 자신에게 오는 건가 싶어 기대했지만 그 동창은 철수 옆 테이블로 갔어요. 철수를 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역시 철수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기대하는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철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밖으로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거든요. 이 답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연회장 밖으로 나오니 조금 숨이 트였어요. 복도가 한산했어요. 철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강남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번쩍이는 네온사인들, 바쁘게 오가는 자동차들, 모든 게 활기차 보였어요. 자신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말이에요. 나도 저 중 하나가 되고 싶었는데.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당당하게 동창회에 참석하고 싶었어요. 자랑할 것도 많고 인정받을 것도 많은 그런 사람으로.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철수는 시계를 다시 봤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조금 더 있다가 가야지. 너무 일찍 가면 더 눈에 띌 것 같았어요. 철수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 보였어요. 자신만 빼고 말이에요. 철수는 자리에 앉아서 또다시 조용히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나.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새로운 화제가 나왔어요. 요즘 투자는 뭐가 좋을까? 글쎄, 주식은 너무 위험하고 부동산도 예전 같지 않잖아. 투자 이야기였어요. 철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위축되었어요. 투자할 돈도 없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비트코인은 어떨까? 누군가가 말했어요.
비트코인. 그게 뭐야? 요즘 핫한 가상화폐야. 초기 투자자들이 대박 났다더라. 철수의 귀가 번쩍 열렸어요. 비트코인.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어요. 사실 철수는 몇 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니, 관심을 넘어서서. 하지만 아무도 그런 사실을 모르죠. 철수는 조용히 그 대화를 들었어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긴 하지. 너무 불안정해. 그래도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대박 났다더라. 철수의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도 그 이야기에 끼어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무시당했는데 갑자기 나서면 더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철수는 그냥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길고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비트코인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이 벌었을까? 진짜라더라. 몇만 원으로 시작해서 몇십억 된 사람도 있다는데. 헐, 대박이네. 철수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운이 좋았겠지. 아니면 정말 눈이 있거나 나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꿔. 동창들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무시당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믿어줄까요? 주식도 위험하고 부동산도 예전 같지 않고 옆 테이블에서 푸념이 계속됐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어? 그러게 은행 이자는 쥐꼬리만 하고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인 것 같아. 철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몇만 원이었는데 지금 몇 억이 되었다더라. 한 동창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하네. 가상화폐라는 게. 나도 그때 알았으면. 철수는 무심코 입을 열었어요. 그렇긴 하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옆 테이블 사람들이 들었어요. 철수야, 너도 관심 있어? 민수가 철수를 보며 물었어요. 철수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관심을 받게 되니까 어색했거든요. 그냥 혹시 비트코인 같은 거 해봤어? 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철수는 망설였어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조금 관심은 있었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관심만, 실제로는 안 해봤어. 다른 동창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점점 더 긴장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동창회가 마무리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연락처 좀 바꿔 가자. 그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기저기서 연락처를 교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자신과 연락처를 바꾸자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다가왔어요. 철수야, 연락처 좀 바꿔 가자.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민수가 정말로 연락처를 바꾸자고 하다니. 철수는 얼른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기 입력해줘. 철수가 자신의 휴대폰을 민수에게 건넸어요. 민수는 친절하게 자신의 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김민수 010. 민수가 번호를 입력하고 있을 때였어요.
띠링. 갑자기 알림음이 울렸어요. 화면 위쪽에 알림이 떴어요. 비트코인 매도 체결 3억 2천만 원. 민수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뭐야?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하지만 민수는 이미 그 알림을 보고 있었어요. 비트코인 매도 체결.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억 2천만 원? 철수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들키면 안 되는 걸 들킨 기분이었어요. 미안. 실수로. 철수가 서둘러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너무 놀란 나머지 실수로 알림을 터치했어요. 그 순간 비트코인 거래소 앱이 열렸어요. 화면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타났어요. 총 보유 자산 678억 9,145만 원. 민수는 그 숫자를 보고 말을 잃었어요. 이게 뭐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는 당황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너무 놀란 나머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쿵.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봤어요. 어떻게 된 거야? 뭔 일이야?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황급히 휴대폰을 주워 들었어요.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철수야, 이게 정말 내 계좌야?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철수는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들며 대답했어요. 미안. 깜빡했네.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야들아, 이것 좀 봐봐. 민수가 다른 동창들에게 소리쳤어요. 뭔데, 뭔 일이야? 준호를 비롯한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휴대폰 화면을 끄려고 했지만 민수가 말렸어요. 잠깐만, 다시 보자. 민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철수가 비트코인을 600억. 민수가 말을 더듬으며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워낙 충격적이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600억. 영호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말이 안 돼. 성우가 손사래를 쳤어요. 장난하지 마. 태준도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철수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어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총 보유 자산 678억 9,145만 원.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숫자를 보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진짜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별거 아닌데. 철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민수가 소리쳤어요. 이게 600억이야. 600억. 그제서야 사람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헐. 대박. 이런 일이. 감탄사들이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계산기를 꺼내서 다시 확인해 봤어요. 670억. 맞네. 와. 연회장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되었어요. 모든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투자했어? 영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2009년쯤부터. 철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2009년?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찍 알았어? 성우가 물었어요.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 철수의 대답은 여전히 소탈했어요. 재미있어 보여서. 태준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새로운 기술이잖아. 호기심으로 시작했어. 철수가 설명했어요.
그때는 몇천 원, 몇만 원이었거든. 그냥 용돈으로 조금씩. 사람들은 철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별 생각 없이 했어. 철수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인터넷에서 읽어본 게 신기해서 조금씩 사봤지. 얼마나 샀는데? 민수가 물었어요. 그때 달랐어. 몇만 원씩, 때로는 몇십만 원씩. 몇십만 원? 그때 돈으로? 사람들이 놀랐어요. 2009년에 몇십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어? 준호가 물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느낌이었어. 철수가 말했어요. 이게 뭔가 대단한 것 같다는 느낌? 맞아. 기존 화폐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어. 철수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집중했어요. 그래서 계속 모았어. 응.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계속 보유했어. 와, 대단하다.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영호가 물었어요. 철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말해도 믿지 않았을 거야.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만약 철수가 예전에 나 비트코인으로 수백억 벌었어 라고 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별로 자랑할 일도 아니고 철수가 덧붙였어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철수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운이라고? 응.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알았어. 하지만 대부분 팔았지. 철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나도 여러 번 팔고 싶었어. 특히 처음 100배 오를 때. 100배. 그래. 몇만 원이 몇백만 원이 되니까 팔고 싶었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왜 안 팔았어? 성우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 그냥 더 오를 것 같았어. 더 오를 것 같다고? 응. 기술을 보면 정말 혁신적이거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철수의 말에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네. 준호가 말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이었어. 철수는 계속 겸손했어요. 요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그러려니 하고 살아? 태준이 놀랐어요. 응. 돈이 많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철수의 담담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600억이 있는데도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철수의 옷차림을 보며 한 말이었어요. 굳이 화려하게 살 이유가 있나? 철수가 반문했어요. 돈을 쓴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 말에 연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추구했던 게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철수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연 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뀔 차례였어요. 연 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앞서 철수를 무시했던 동창들이 어색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상민이 철수에게 왔어요. 철수야,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 상민의 목소리에 어색함이 가득했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철수를 동정하는 눈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었어요. 뭐가 미안해? 별일 아닌데. 철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내가 좀 무신경했나? 기분 나빴으면
진짜 미안해. 상민이 계속 사과했어요. 예전과 똑같은 말투였지만 훨씬 조심스러워진 게 느껴졌어요.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마.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성우도 다가왔어요. 철수야, 나도 아까 좀 그랬지? 성우도 어색하게 사과했어요. 뭘 사과해? 그냥 평범한 대화였잖아. 철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창들은 계속 불편해했어요. 자신들이 철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영호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철수야, 혹시 아까 내가 말 실수한 거 있으면. 무슨 말 실수? 철수가 진짜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실 철수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점점 더 많은 동창들이 철수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철수를 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모두 철수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철수야, 나중에 시간 되면 밥이나 한번 먹자. 태준이 제안했어요. 좋지. 언제든지. 철수가 흔쾌히 대답했어요. 연락 자주 하자. 옛날처럼. 민수도 말했어요. 그래, 좋아. 철수는 모든 제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준호가 다가왔어요. 철수야, 다음번 동창회 때는 내가 좀 도와줘. 준호가 부탁했어요. 뭘 도와줘? 모임 장소 같은 거. 내가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 준호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철수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뭘 그런 걸로. 그냥 편한 곳으로 정하자. 철수가 사양했어요. 아니야. 내 의견이 중요해. 준호가 계속 부탁했어요. 철수는 그런 동창들의 변화를 지켜봤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돈이 이렇게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구나. 근데 철수야, 정말 신기하다. 영호가 말했어요. 뭐가? 내가 그렇게 큰 부자인 줄 몰랐어. 부자라.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그냥 숫자일 뿐이야. 철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600억을 그냥 숫자라고 하다니. 하지만 대단한 거잖아. 성우가 말했어요. 대단한 건. 글쎄. 철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때 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하나 느낀 게 있어. 모든 사람들이 철수의 말에 집중했어요.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철수가 잠시 멈추더니 계속했어요. 돈이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 그 말에 연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철수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아까 전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돈을 알고 난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든 게 뻔히 보였어요. 맞는 말이야.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좀 그랬지? 영호도 인정했어요. 미안해, 철수야. 성우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였어요. 괜찮다고. 다 이해해. 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철수의 너그러운 모습에 동창들이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그때 철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먼저 갈게. 벌써. 같이 가자. 2차 가지 않을래? 동창들이 만류했어요. 아까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괜찮아. 집에 일찍 가고 싶어. 철수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택시라도 불러줄까? 태준이 제안했어요. 아니야. 지하철이 편해. 철수가 사양했어요.
지하철. 응. 원래 지하철 타고 다녀. 철수의 말에 동창들이 놀랐어요. 600억이 있는데도 지하철을 타다니. 정말 대단하다. 준호가 감탄했어요. 뭐가 대단해. 그냥 편한 거야. 철수가 웃었어요. 그럼 조심히 가. 연락하자. 다음에 또 만나자. 동창들이 아쉬워하며 인사했어요. 아까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철수는 모든 동창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동창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철수는 호텔 로비로 나왔어요. 아까 전 들어올 때와는 기분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초라하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비밀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호텔 밖으로 나와서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강남의 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철수는 생각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오늘 동창들의 모습을 보며 느낀 점이었어요. 돈을 알기 전과 후의 태도 변화. 그게 바로 사람의 본 모습이겠죠. 하지만 철수는 화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며 철수는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기도 했고, 자신의 비밀도 드러내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걸 느꼈어요. 지하철 안에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전차처럼. 인생도 그런 것 같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하지만 결국 목적지에는 도착하게 되는. 철수는 집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로.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길고 긴 동창회도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철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위축될 필요도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철수는 문을 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철수의 특별한 하루가 끝났어요.